예장통합총회가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여하지 말 것을 교인들에게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던 전광훈 목사에 대해 집회에 참여 금지 권고 결정은 다소 약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장합신총회가 신사도운동 사상과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 등을 이유로 논란이 제기되어 온 인터콥 선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예장합신총회는 인터콥 선교회가 베레와와의 관련성이나 신사도운동 관련성 등 의혹으로 제기된 사안에 대해 인정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기장총회가 기후정의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자는 안건을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유일하게 있었던 성소수자 목회연구위원회는 이번 총회에서 해체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전광훈 목사 집회 참여 금지를 교인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21일 저녁 둘째 날 회무에서 전 목사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연구 보고서에서 2단으로 규정할 사상이나 가르침은 없다면서도 목회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언어적 실수가 자주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를 향해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고려해 목회자와 교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가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는 발언 등으로 신학적으로도 상당한 논란을 일으켜왔던 만큼 집회 참여 금지 권고라는 결정은 다소 약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하는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서울 장애식구역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보상금 500억 원을 받게 되며 알박기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이대위는 또 느헤미야 기도경고원 김근주 교수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이대위는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김근주 교수의 신학사상을 검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이대위는 김근주 교수가 동성애를 신학적, 정치적으로 옹호하거나 선동하려는 목적을 지닌 게 아니라며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시각이 지닌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학자로서의 해석과 주장을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장통합총회 이대위는 다만 김근주 교수가 성경에 동성애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성경이 동성애를 말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기후위기 대응 지침서를 총회 정책 문서로 채택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을 찾고 창조세계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총회 차원에서 기울이겠다는 뜻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개교회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지침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당초 22일까지 회무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다루지 못한 안건들은 임원회로 넘기고 둘째 날 저녁 회무를 마친 뒤 폐회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번 각 교단 정기총회에서는 이단 대책위원회가 1년 동안 연구한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이단 논란이 제기되어 온 인터콥 선교회에 대해 주요 교단들은 교류 금지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예장합신총회는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신사도운동 사상과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 등을 이유로 이단 논란이 제기되어 온 인터콥 선교회와 최바울 대표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이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콥 선교회와 최바울 대표에 대한 예장 합신총회의 이단 규정은 교류 단절 등을 결정한 이전 다른 교단들의 결의보다 강력한 결정입니다. 예장 합신총회는 인터콥 선교회가 베레아와의 관련성이나 신사도운동 관련성 등 의혹으로 제기된 사안에 대해 인정한 적이 없고 지역에서 교회와의 충돌을 일으키고 지역교회에 심각한 어려움을 일으킨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합신총회는
교단들이 인터컵 선교회에 대해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돌이키려는 자세보다는 어떤 교단도 자신들을 이단으로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합신총회는 더 이상 교회와 성도들의 피해가 없도록 선교지에서 이후로는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터콥에 대해 교류 금지 수준의 결의를 했던 다른 교단들은 이번 총회에서도 기존 결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이단 사이비 피해대책 조사연구위원회는 이번 107회 정기총회에서 과거 98회 총회가 결의한 인터콥에 대한 교류 단절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도 인터콥 선교회에 대해 기존대로 참여 자제 및 예의 주시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오늘 사흘간의 제107회 정기총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기후정의위원회 신설 안건이 주목받았는데요. 찬반 논란 끝에 기각됐습니다. 또 성소수자 목회연구위원회도 4년간의 활동 끝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올해 정기총회엔 기후정의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자는 안건이 올라와 주목받았습니다. 기후정의 문제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온 기장총회인 만큼 새로운 시도가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찬반 투표 결과 185표 대 138표로 기각됐습니다. 교단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상임위를 따로 설치하는 데 대해선 예산 문제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또 7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교단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들이 계획돼 있다는 점도 결정에 일부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 탄소 중립 로드맵 채택과 기후정의 교육 실시 등 그 외 생태환경 관련 안건들은 모두 통과됐습니다. 기존의 생태 공동체 운동본부라든가 그에 유사한 활동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또 다른 상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녹색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탄소 중립을 위한 활동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전 교단적인 노력을 멈추거나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교단 차원에서 유일했던 성소수자 목회연구위원회는 이번 총회에서 해체가 결정됐습니다. 앞서 기장총회는 지난 103회 총회에서 성소수자 목회연구위원회를 설치해 3년간 연구했고 지난 총회에서 활동을 1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엔 위원회에 존속을 요청한 안건이 정치부 심의에서 기각됐고 본회의에서도 216대 138의 결과로 정치부 보고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찬반 토론이 벌어진 가운데 해체를 요구한 이들은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등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존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들은 논쟁적인 주제일수록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갈등을 좁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장총회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기장총회 헌법 건징조례는 범죄 사실이 있은 후 3년이 경과한 때는 고소고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범죄에 한해서는 기한을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성범죄 피해자를 대신해 대리인이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재판 공탁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대문 선교회관 부지 개발에 대한 안건도 통과돼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 교단 새역사 70주년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내년도 70주년 기념행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교단의 뿌리로 여겨지는 학생 신앙운동 SFC를 폐지하자는 안건이 상정돼 총회 전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고신총회는 뜨거운 토론 끝에 SFC 폐지 여부를 1년 동안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고신총회 소식을 한혜인 기자가 전합니다. 예장 고신총회가 학생 신앙운동 SFC 폐지 여부를 1년 동안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SFC는 고신교회의 뿌리이자 정체성으로 평가받기에 이번 안건은 총회 개최 전부터 뜨거운 찬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폐지 찬성 측은 SFC 전도 수치와 활동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조직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에서 SFC가 오히려 선방하고 있다며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선 SFC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고신총회는 전국 학생 신앙운동 지도위원회와 노회 SFC 지도위원장 등에게 맡겨 1년간 연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신총회는 다음 세대 훈련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다음 세대 훈련원은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목회자 재교육 기관으로 교회교육 담당자 등 교역자들의 정기적인 교육과 교재,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교육된 교역자들을 통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활성화하고 복음화를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한편 여성 안수에 대한 연구 안건은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고신총회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여성 안수 문제는 교단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연구 과제로서 연구해야 한다며 해당 안건을 상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고려신학대학원의 정원 미달 문제와 미래 목회자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치열한 신학적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신총회는 또 초교파 기도운동 집회인 다니엘 기도회에 대한 신학적 적정성과 관련해 1년간 이단대책위원회에 맡겨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올해 총회에서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조사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개혁연대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개혁연대는 성명을 통해 반기독교 단체 운운하며 개혁연대를 위협하고 통제하려는 노력을 보며 애처로운 마음을 숨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연대는 이어 예장합동총회는 목회자 성 문제, 윤리 문제, 재정 횡령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자정하기보다는 뻔뻔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연대는 마지막으로 예장합동총회의 이번 결정에도 개혁연대의 교회개혁 의지는 가로막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국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리스타트 사업을 실시합니다. 기아대책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함께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소년들을 초기 발굴해 범죄 등 각종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장 시급한 영역부터 긴급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또 폭력과 학대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와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임시 거주가 가능한 안전 쉼터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기아대책은 가정 밖 청소년 문제는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들이 사회적 울타리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평화교회 성도들이 고신교단의 여성 안수 도입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습니다. 익산시 기독교연합회는 안산꿈의교회 김학중 목사를 초청해 복음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72회 총회가 열린 지난 20일 부산 포도원교회 앞에서 평화교회 성도들이 교단의 여성 안수 도입을 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평화교회는 집회에서 고신교단의 목사, 장로의 여성 안수는 우리 시대 교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천명했습니다. 한성국 목사는 교단 내 여성 안수에 대한 실천적이고 신학적 논의가 부족하다며 여성 안수 허용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교단은 오랫동안 이 여성 안수가 성경에 어긋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헌법 자체도 여성의 안수를 이제 금해왔죠. 과연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까지 논의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면으로 얘기를 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익산시 기독교연합회가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를 주제로 익산시 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엎드려 베드로처럼
자신의 허물을 눈물로 인정할 줄 알 때 우리의 인생은 진짜 위대해지는 시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넘쳐 우리의 지역사회와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말씀의 강물이 흘러 모두를 축복되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자살예방교육협회는 자살예방 상담과 생명지킴이 활동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방성기 목사는 아동 청소년기와 노년기 자살 예방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아동 청소년들, 노인들 전 영역을 망라해서 자살 예방 상담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 목사는 또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자살예방교육협회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살예방 상담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연구소가 다음 달 3일과 4일 경기도 고양에 있는 홍익교회에서 무슬림 전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온라인 줌으로 진행하며 공효셉 박사와 황디모데 박사가 각각 발제자로 나섭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최근 마감한 수시 모집에서 4.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에는 369명 모집에 1,676명이 지원했으며 지난해 경쟁률 5.54대 1보다 다소 하락했습니다. 장봉생 목사가 심우하는 서대문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학교를 진행합니다. 서대문교회는 유아부와 유치부, 초등부로 나눠 각각 5주에서 6주 동안 진행합니다. 미국 풀러 신학교가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총장에 데이빗 임마누엘 고들리 박사를 임명했습니다. 고들리 박사는 풀러 신학교 첫 흑인 총장으로 침례교 목사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낮 사이에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